오늘은 뮤지엄 패스 없이 알차게 즐겼던 파리 여행 2일 코스 소개할게요. 10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땐 여러 박물관, 미술관 열심히 다녔는데 그곳들 외에도 파리는 충분히 즐길 곳이 많더라고요. 이번 파리 여행에서 뮤지엄 패스 없이 다닌 코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날 추천 코스. 샤트레케르 성당은 멋진 내부뿐만 아니라 몽마르트 언덕의 탁 트인 풍경으로도 유명하죠. 파리 7대 전망대 중 가장 좋았던 곳인데요. 근처에 빵 맛집이 많으니 계단에서 버스킹 즐기면서 드시는 것 추천해요. 마침 바게트와 크루아상 경연대회 수상한 빵 맛집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바게트만 먹었는데도 맛있었어요. 다음은 사랑의 벽. 이게 다지만 가까우니 들르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가다 보면 화려한 물랑루즈가 있어요. 다음은 또 다른 전망대 갤러리아 라파에트 백화점이에요. 저기 위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바로 앞 오페라 가르니에와 에펠탑이 보이는 전망대예요. 에펠탑과 파리 글자와 함께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서 좋아요. 루프탑 겸 식당도 있으니 여기서 점심 식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백화점 내에 달달구리들도 많아서 행복하답니다. 참, 라파에트에서 옥상 말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3층 글라스워크에서 멋진 내부를 360도로 감상할 수 있으니 꼭 가기. 바로 옆에 프랭탕 백화점 옥상도 비슷한 전망으로 예뻐요. 이 정도 높이의 전망대는 또 새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게요. 인셉션 촬영지인 비르아켄 다리에서 찍는 에펠탑 스냅 사진이 유명해요. 돌 아치와 함께 이렇게 찍으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파리에 왔으면 에펠탑을 원 없이 봐야겠죠? 에펠탑 명소로 유명한 트로카데로 광장이 다음 코스예요. 10년 전에 에펠탑 야경을 여기에서 봤는데 정면에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샤유궁에서 오후를 마무리하고 노을이 시작되기 전에 바토무슈를 타러 가요. 일몰 시간 30분쯤 전에 타면 노을과 야경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일몰 후 정각의 에펠타워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반짝이는 에펠을 볼 수 있어요. 밤 12시에는 에펠탑 앞 이에나 다리에서 화이트 에펠까지 감상해보세요. 주황 조명이 꺼지고 흰색 조명만 예쁘게 반짝이는 화이트 에펠을 볼 수 있어요. 파리 여행 둘째 날 추천 코스. 저는 퐁피두 센터로 시작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며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은 좋았지만 다른 관광지와 멀어서 촉박한 일정엔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노트르담 성당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복원 중인데도 멋진 노트르담 성당. 다음은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유리 피라미드와 고풍스러운 루브르 박물관 건물이 잘 어울리는 게 신기해요. 뮤지엄 패스로 오실 분들은 여기는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브르 옆에 기둥 많은 인스타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팔레 루아얄이 있는데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쇼핑센터도 패스.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튤르리 정원을 따라 쭉 걸어가다가 이렇게 분수대 앞 의자에서 물멍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튤르리 정원 끝에는 콩코드 광장도 있어요. 콩코드 광장을 지나면 무료 미술관인 뿌티팔레가 있어요. 현대적인 작품도 있고 모네와 세잔의 작품도 있어요. 그림 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생강을 산책해요. 비가 와도 비 오는 대로 운치 있는 파리. 가을 파리는 날씨가 정말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다음 코스는 샹젤리제 거리예요. 파리에서 먹어야 할 디저트 중 하나인 마카롱 가게들도 많고 예쁘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가니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샹젤리제 거리 끝에는 개선문이 있어요. 지하도를 통해 개선문이 있는 도로 중앙으로 갈 수 있는데요. 각종 영화의 추격전 배경이 되었던 개선문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화이트 에펠 한 번 더 보러 가기. 이상 뮤지엄 패스 없이 알차게 즐긴 2일간의 파리 여행 브이로그였습니다. 뮤지엄 패스가 있으시다면 안 쓰시는 날의 일정을 이렇게 짜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린 코스로 파리 알차게 여행하고 오세요.